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야, 이번 주 내내 좀 이사 준비를 하면서 너무 많은 좀 시간 낭비도 많이 하고 현재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20분입니다. 오늘 제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 프로그램 중에 그 이온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상당한 인사이트를 하나 얻어서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 그 이온 숙녀 캠프 프로그램에 보면 대부분 거의 이혼 직전인, 정말 관계가 엉키고 설켜가지고 완전히 멍이 들거나 이 고름이 상당하거나 이런 터지기 직전인 이 부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관계가 완전히 엉켜버린 그 생활을 보다 보면 정말 결혼을 하기 싫어져요. 무서워지기도 하고. 근데 놀랍게도 진짜 솔직히 그 프로그램 보면 결혼할 마음이 아예 사라지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을 끝까지 보다 보면은 그렇게 돼요. 이제 처음에는 진짜 왜 저러지? 진짜 무섭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솔루션, 이제 정신과 상담 전문의가 상담도 해주고, 뭐 심리 상담 전문가가 또 살짝의 심리 상담도 해주고, 결국에는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본질, 상대방에 관한 미안함과 고마운 표현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이거를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인정이거든요. 그리고 존중.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 센가치히로에서 보면 오물 그 신이 그 깊숙이 박힌 쓰레기를 딱 그 치히로라는 주인공이 딱 뺐을 때 완전히 그 오물이 다 나와가지고 눈 녹듯이 녹아서 완전히 깨끗한 본체가 돼서 하늘을 날아가듯이, 정말 이혼하기 직전, 정말 폭발하기 직전에 정말 아슬아슬한 관계의 부부의 그 관계가 정말 고름이 터지면서 눈 녹듯이 그냥 관계가 녹아서 정말 서로 진심 어리게 자기야, 자기 그래도 나한테 좀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포인트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에는 상대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이게 어색하더라도 표현하는 것, 작은 감사한 표현이라도 표현하는 것이 결국에는 관계의 시작이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할까?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진짜 보기 싫다. 진짜 안 맞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비난을 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정당성이 생깁니다.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화를 시키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계속 공격하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줘야 되지? 오히려 저 사람을 화나게 해야겠다. 나를
더 지키기 위해서 대변해야겠다. 이렇게 이게 잘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 작은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그 시발점은 뭐냐면, 이런 사소한 오해, 그리고 작은 표현이라도 이 표현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시작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고마운 표현, 작은 미안한 표현이라도 서로 이 해보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다양한 가정에서 다양한 부모님과 자녀가 우리 사무실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진짜 저도 부러울 때가 언제냐면, 부모님이랑 자녀랑 같이 왔는데 정말 친근해요. 표현도 아주 편하게 주고받고 친구처럼 농담도 주고받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표현이 오가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유대관계가 깊다는 거고, 그 유대관계가 깊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상대방한테 표현을 해야지 이 상대방이 그래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한 미안함과 일종의 고마움은 가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상대방한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게 표현, 감사한 표현, 그리고 미안한 표현, 이런 걸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오해만 쌓이는 거예요. 오해. 이 속마음이라는 게, 마음속에 사실 사랑이라는 게 감춰져 있거든요. 가족들끼리는 사랑이라는 게 감춰져 있어요. 표현하지 않는 한. 그래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줄 몰라요.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가 상처받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슬프죠.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식이 나를 고마워할까? 나를 인정해 줄까? 이런 이야기를 평생을 못 듣는 부모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질까요? 그리고 동시에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럼 그 자녀가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미안함이 없구나.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고마움이 없구나. 이러면서 서로 점점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단절이 되는 거죠. 단절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요즘 같이 우리나라가, 저는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돈에 미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요즘 들거든요.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돈에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들. 근데 돈을 바라보기 이전에, 성공을 바라보고, 개인의 비전, 미래, 뭐든지 좋아요. 바라보기 이전에 사실 행복은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다. 그거는 가족과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하루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소한 것에 사실은 진정하게 돈으로 매길 수 없는 행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아지 요즘에 많이 키우죠? 강아지가 아무도 없는 내 집에, 정말 내가 지치고 힘들고 슬플 때 강아지가 정말 어떠한 욕심 하나 없이 너무나 순수한 나를 향한 반가운 마음 하나로, 내가 오면 어쩔 줄 몰라서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고 나한테 안기는 그 따뜻함, 그 친절함은 돈을 주고서도 살 수 없는 너무나 가치가 큰 행복이에요. 그런 행복이 여러분들 미래에 있을 것 같아요?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가족, 그리고 연인, 친구,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소한 표현이라도 내가 표현하는 것, 전달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돈을 엄청 벌고 싶어, 목표한 돈을 벌었어. 그럼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니까요.
행복은 내가 목표한 돈의 숫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 그리고 내 진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 친구, 이 간에 오고 가는 사소한 표현들,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공유하는 그런 일상들, 이런 것에 우리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살짝 부가적인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도 항상 그 행복의 기준이 좀 미래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허황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내가 뭐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다고 쳐봐요. 평당 1억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거기 살면은 과연 그게 행복할까요? 거기에 살면서 그거는 박수 쳐줄 만한 일인데, 거기에 살면서 나는 진짜 최고의 부자야. 물론 이제 박수는 쳐줄 만한 일인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거는 대박이야 이러면서 거기에 너무 집중되는 게 과연 옳을까요? 우리가 평생을 일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돈을 버는 거에 혈안이 돼서 모든 것을 강남에 입성하려고, 강남에 살려고, 강남에 좋은 학군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그것만이 과연 진리이고 옳은 걸까요? 과연 그게 옳은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각 시대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지역,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지역의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대중이 그렇게 쏠리는 곳을 내가 원치도 않는데 따라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득에서 살 수 있는 곳에 사서 들어가서 행복하다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행복하고 본인에게 옳은 길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정말 사실은 좋은 말들 너무 많죠. 부자분들한테도 항상 듣는 말이 무조건 이제는 서울로 들어와라, 여러 가지. 그리고 저도 추후에는 그럴 생각입니다. 재테크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좋은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 진짜 자기가 어떨 때 행복한지, 내가 진짜 어디에서 이 관계로부터 오는 행복, 그리고 진짜로 돈을 바라보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내가 그 일을 성취했을 때 오는 그 희열과 보람, 그런 것들,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정말 내가 갈망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성장, 그리고 가장 내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히 가족, 아니면은 미래의 남편, 아니면은 아내겠죠.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을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해주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 가서 여행하고, 이런 게 행복 아니겠어요? 근데 맨날 무슨 부자 되기 어쩌고 저쩌고, 돈 어쩌고 저쩌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행복이 거기에 있냐?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행복의 궁극적인 본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돈이 당연히 있으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너무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필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거냐? 가난한 거냐? 가난의 기준이 뭐냐? 부자의 기준이 뭐냐? 그리고 꼭 여기에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그러면은 그곳이 자신의 마음의 강남이 되는 거지. 왜 무조건 우리가 강남에 무조건 들어가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응?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강남이 최고인 거고, 또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 강북이 최고인 거고, 뭐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 살면은 제주도가 나쁜 거예요? 제주도 지금 많이 집값 떨어졌죠. 그렇다고 제주도가 나쁩니까?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또 제주도를 만족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튜브에 맨날 무슨 제주도 망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제주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들 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나라들이 집값이 오르거나 폭락한 나라도 있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오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한 달 살려면은 거의 뭐 500만 원에서 900만 원, 1000만 원 기본으로 막 든다 그러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한국은 제가 볼 땐 상당한 기회가 있는 나라고,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발전과 도약을 해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성공했다는 기준이 내 집 한 채를 서울에 마련해야, 그것도 아파트로 마련해야 그게 성공한 한 개인의 삶이다. 이런 고정관념, 그리고 통념, 어떤 완전 관념, 이런 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거기에 혈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혈안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도 물론은 이제 안전 자산이지만, 집값이 사실 떨어지거나 오르는 거를 누가 알 수가 있나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집을 사면 된다는 거예요. 빌라에 산다고 그게 실패한 인생인가요? 원룸에 산다고 그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소득 수준에 맞춰서 내가 살 수 있는 집 한 채는 필요하죠. 집 한 채는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원룸이 됐든 빌라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그게 각 개인마다 너무 다르다. 상황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아파트 갑니까? 돈이 없는데. 원룸, 빌라, 그 다음에 아파트, 이렇게 순서대로 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서울에 내가 못 살아? 그럼 수도권으로 좀 나가면 되지. 응? 그리고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 그럼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 옆에 사는 사람이 수도권에 집 샀다가 서울로 못 들어온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혈안될 필요 없고, 내가 진짜 지금 느끼는 행복, 내가 현재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것인가, 이거에 좀 집중을 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곁으로 샜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보자면, 그렇죠. 이게 사실 본질이죠. 행복이 어디 있는가? 미래에 있을까? 아니, 현재, 지금에 있다. 지금에서 우리가 그 행복의 사실 본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관계에서 정말 깊은 유대관계, 정말 친밀감, 이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그런 것들을 표현해 가면서 서로한테 마음이 열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가 서로를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너무나 건강한 관계예요. 근데 대부분의 대한민국은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좀 대부분 너무 돈에 몰입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돈만 보지 말자. 돈 버는 거 물론 중요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돈 많이 벌면 좋죠. 얼마나 기분 째집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연봉 1억, 1000만, 10억,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거기에 행복이 있냐? 그렇진 않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해나감에 있어서 성취감, 되고 싶은 모습, 그것을 돼나감에 있어서 성장하는 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에 대한 행복을 기준을 정하고 내가 행복을 부여하는 거지, 한국이 정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정한 행복의 기준이 나한테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좀 누군가에게는 이게 상당히 울림이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면서도 와, 제가 진짜 주둥이 잘 턴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도움이 되셨다면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